네, 반갑습니다. 낯선 공간인데요. 네. 오랜만에 김진영 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단톡방에서 지금 이제 말수가 다 없어졌고요. 그죠. 네, 링크만 툭툭 뉴스만 저희 방도 좀 그런 편이에요. 이렇게 뭐 시장이 그러니까 어떨 수 없죠. 시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고요. 다음 시장을 미리 공부해 놓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최선의 방법이죠. 이제 끝났다고 손 놓고 이러시는 분도 있던데.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아마 그분들은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 굉장히 좀 뭐 힘들어 하시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굉장히 깊은 시기죠. 특히 이제 시장이 하락한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세금 문제까지 걸려 있거든요. 세금 문제가 아마 하락을 더 깊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소장님이 45억 간다 그래서 진짜 갔고 네. 상승한다고 했는데 이제 원래 정상적인 시장은 가격이 사실은 조금 먼저 가는 편이었어요. 네. 원래 그 45억은 제가 생각하는 45억은 한 4년, 5년 정도를 예측해서 말을 했는데 땡겨줘. 미리 왔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공급이 없으면은 걔는 멈춰 있고 하단 부분에 있는 이제 저가파들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게 간다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 금리라는 변수가 들었죠. 그래서 시장이 좀 바뀌긴 했는데 네. 우리 금리 예측이 사실은 쉽지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를 변수란 걸 이제 빼고 공급만 가지고 예측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틀렸다고 할 수 있는데 변수는 사실은 언제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 변수가 이제 일정도 사라지거나 안정이 되게 되면 다시 공급의 시간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때까지가 아마 시장에서 이제 공급에 영향을 없는 상태에서 하락을 만들고 이후에는 다시 공급 없는 도시부터 상승 이어가는 그렇게 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봄에는 좀 바뀌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8월 대란설도 좀 있었고요. 네. 이따가 이제 여쭤보겠지만 네. 그런 얘기도 좀 있었고 했는데 작년 10월을 약간 고점으로 해서 이렇게 좀 거래량이 박살나면서 약간 이렇게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 서울 수도권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좀 전국적으로 좀 이런데 지금 서울 수도권 분위기 좀 어떻게 보세요? 원인들이 있잖아요. 원인. 원인들이 뭔가에 대한 분석이 좀 정확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 달라요.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전국에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어떤 공급으로 만드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네. 이 전공법으로 우리가 하락을 시킨 거 아니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은 첫 번째는 대출 규제였다고 생각해요. 그 2021년도에 그 신수요자부터 시작해서 투자자까지 이제 진입을 못하게 완전히 이제 대출을 막으면서 거래량이 줄고요. 그래서 거래량 줄은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갔죠. 금리가 올라가고 시장이 이제 멈칫멈칫하니까 매물이 적체가 되고요. 매물 적체가 되니까 세금에 대한 압박을 느끼거든요. 세금 문제가 불거지고 거기서 임대차 우리가 입법 때문에 전세 수요가 멈추고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시장이 이제 연속적으로 이렇게 쭉 달아서 시장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얘들이 쭉 다 해소되면서 다시 상승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상승이 아마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대출 규제를 시발점으로 해서 네. 이게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루어진 거 이거 다 해결이 돼야 이제 또 움직이는 거네요. 과거에는 규제만 이렇게 없애면은 또 탁. 튀었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시장이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럼 어떤 프로세스로 이렇게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우리가 2010년, 11년, 12년 돌아가 보면은 그때 이제 규제가 많았잖아요. 그 규제가 한 개 한 개 그쳐야 돼요. 그치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수익률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세금을 넘어서는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은 매수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종부세를 우리가 한번 맞아봤잖아요. 뜨끔하거든요. 아프거든요. 아파. 많이 아프잖아요. 그럼 내가 물건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죠. 일단 종부세가 일정 부분 해결이 돼야 되겠죠. 물론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부자 뭐 감세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세율이 많이 떨어지겠죠. 각종 규제들이 거치지면은 그때 임대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임대요. 임대에서 월세나 전세에서 부족이나 아니면 가격이 상승하거나 이런 임대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다시 시장이 시작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상승이잖아요. 시장이 힘들어요. 지금의 시장에서는. 뭐 월세를 빼면 전세난부터 이제 다시 시작이 된다라고.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규제가 걷어지고 전세난부터 시작이 된다. 시장의 구조가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 옛날
예전에 있는 그런 잣대로 시장을 분석하게 되면은 지금 시장은 잘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잣대였죠?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상승하라는 패턴 있잖아요. 그 미분에 나오는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틀려져 있어요. 지금은 미분양이 쌓여서 하락한 게 아니고 지금은 그 하락 때문에 미분양이 급증하는 거거든요. 반대죠. 근데 공급이 완성돼서 나온 미분양 아니에요. 지금 수익률이 안 나와서 나온 미분양이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와 달라요, 미분양이. 미분양의 약간 질이 성격이 다른 성격이 다른 거죠. 우리가 미분양이 나중에 없어지는 그 과정도 좀 다를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전에는 공급이 줄어서 올라갔잖아요. 지금은 수익률이라는 관점에서 나오게 되면 미분이 해소됩니다. 수익률하고 연관된 시장이 버렸어요. 왜냐하면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금리 해석의 부분은 되게 중요하게 있어요. 과거의 잣대로 오게 되면은 금리는 영향이 없다는 분들 많죠. 그닥 중요하지 않다 약간 안 그래요. 이런 주문이 네. 근데 금리가 영향이 없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는 공급의 영향이 더 센 거였어요. 금리가 영향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근데 지금은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 금리의 속도가 너무 빨라요. 금리의 속도가 시장의 수익률의 속도보다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매가가 급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게 되면은 이 지금 하락이 나오는 거는 정말 옳은 선택이에요. 제가 볼 때는 빨리 떨어져야지 빨리 시장이 끝납니다. 하락 시장이 빨리 끝나요. 그래서 급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급하게 떨어졌다가 급하게 끝날 수도 있어요. 빨리 떨어진다면은 그럼 다시 공급 시장으로 가게 됩니다. 금리의 수익률을 맞추기, 시장 수익률을 맞추기 위한 그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 단계까지는 어쩔 수 없는 하락이에요.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월세가 5%잖아요. 5%면은 금리가 지금 만약에 10%다. 그럼 금리가 더 높죠. 네. 아니면 그러면 선택은 뭐를 합니까? 수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매수 수요가 줄잖아요. 임대 수요가 가잖아요. 근데 수익률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내가 손해잖아요. 내가 월세가 손해잖아요. 근데 대출 일으켰으니까. 네.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수익률이라는 거는 월세로 기준하게 되면은 매매가가 분모가 있고 분자의 월세가 있잖아요. 곱하기 100이잖아요. 네. 그죠? 수익률은. 네. 근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월세가 올라가거나 매매가가 떨어져야 되겠죠. 떨어지거나.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매매가가 떨어졌죠. 떨어져서 수익률을 올려주고 있잖아요. 이게 옳은 선택인 거예요. 자, 근데 월세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수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수급은 공급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적게 걸리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매매가 떨어지면은 월세 수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게 모여서 시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거고, 빨리 매매가가 떨어져서 월세를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을 우리가 금리와 맞추게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공급의 시간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려면은 선택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매매가가 떨어져야 되고, 하나는 공급을 막아야 돼요. 공급을 막는다는 의미는 미분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 시장에 미분양이 나온 거는 당연한 거예요. 가격이 떨어져서 미분양이 나온 것 맞지만은 예전 같으면은 공급이 완성돼서 미분양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다. 수익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미분양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공급의 의미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공급을 너가 해봤자 공급의 시장 못 들어오니까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양은 아마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장은 어떻게 보면 전세가 메인 시장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수익률로 그렇게 풀어내는 게 과거의 잣대에서는 전세가 기준이잖아요.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월세를 가져왔는데 원래는 그 전세를 기준으로 했어야 돼요. 그래서 전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원래 만들어졌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도 전세 가격이 떨어져서 수익률이 나빠지잖아요. 갭이 커지니까. 그래서 시장이 멈추거든요. 지난번 서울 네, 서울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래서 그 기준이 과거는 50% 밑으로 떨어졌어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기준을 보게 되면은 50% 밑으로 내려갔어야지 시장이 이제 멈춰야 되는데 지금은 금리가 오르는 바람에 50%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그죠? 매매가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과거의 잣대 기준에서 전세 가격을 대게 되면 시장 안 맞죠.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월세를 기준했지만은 그래서 전세는 전세 전환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비교하면 되겠죠. 금리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어느 일정 수준에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공급의 시간을 간다니까요. 시장의 선택도 그렇게 되고 수요의 선택도 매매를 할 건지 임대를 할 건지 그때 고민하게 된다고. 다 임대가 아니고요. 갖게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공급이 적은 시장부터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죠. 그 사이에는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리가 되게 중요한 시장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금리가 문제가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속도라고 보고 있어요. 대타 빠릅니다. 네, 엄청 빠르잖아요. 지금 역사적으로 제일 빠를 거예요. 근데 금리의 속도가 시장의 수익률을 못 따라가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금리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금리가 올라갈 때도 매매가 올라갔어요.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금리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때 같이 올라갔죠. 매매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금리 영향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 많아요. 왜 그러냐면 금리의 속도보다 공급이 작았기 때문에 공급의 수익률이 더 많이 났기 때문에 매매가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급의 영향력이 더 컸죠. 금리의 상승률을 이렇게 네, 그렇게 삼켜버리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금리가 이제 금리가 더 큰 상승하기 때문에 월세가 못 따라가는 거야. 전월세 전환율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가 떨어져야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원리를 하면은 네. 공식적으로 하게 되면은 네. 수학 공식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시장에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시장의 선택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게 시장의 원리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알게 되게 되면은 다음 상승장이 어떻게 나오는 것도 지금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소장님은 그런 것도 다 계산해 놓는 거세요? 지금 다 해놓고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죠. 모니터링 하면서 네. 전월세 전환율이랑 수익률이랑 금리랑 그죠, 예. 근데 우리가 금리 예측 안 되잖아요. 안 되죠. 파월도 지도 몰랐는데. 그렇죠. 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파월 지난번 그 발언 봤어요? 주택이 시장이 굉장히 버블이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그래서 매매가가 떨어지는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하고 밑에 결국은 주택 시장은 수급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파월도 공급을. 네, 공급을 이야기했어요. 결국은 수급 논리로 가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 금리지만은 결국은 수급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 논리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틀렸잖아요, 시장이. 근데 그 힘이 금리에 더 강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에서 계속 규제했잖아요. 예. 규제했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도 매우 약해져 있어요.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금리라는 이 외부 변수가 들어오니까 시장에 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원래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도 공급이 작은 데는 힘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작은 도시들 몇 군데 힘을 쓰고 있는 도시가 있어요. 있죠. 강원도라든지 이런 건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은 도시는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공급이 조금 없으면 수익률이 팍팍 뛰거든요. 그래서 그거 시장 수익률을 이 금리를 이기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작은 도시만 해당돼요. 큰 도시는 수익률을 만들기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은 공급의 속도에서 그 수익률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늦은 거예요. 작은 도시가 빨리 움직이고 큰 도시가 느리게 움직입니다. 그릇이 커서 그런가요? 네, 지난번 설명드렸죠. 그 그릇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원리로 된 거죠. 작은 도시를 투자해야 돼요. 다음 상승기에는 작은 도시가 먼저 움직이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서울 수도권은 이제 본격 하락장이다. 뭐 6년 하락.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선생님 금리 방향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금리가 일단은 멈추기만 해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멈춰서 일단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시장에 공급이 줄면 수익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일정 시간이 되게 되면은 다시 시장 에너지가 만들어지면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과거처럼 누적 공급에 의해서 만든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승에 돌아가는 시기는 과거보다는 조금 더 빠를 거라 저는 보고 있는데 그거 지금 예측하기 좀 힘들고요. 금리 방향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조금 지켜봐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수도권도. 당장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 내년 조금 더 힘들어진다는 점 보고 있고요. 하락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죠. 약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러니까요. 예. 잡겠다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도 이제 저도 미국 시장을 주택 시장을 들어가서 통계를 보고 하는데 미국은 모습 비슷해요. 미국도 공급 부족과 금리를 올랐어요. 사실은요. 근데 미국은 금리가 더 민감하죠. 왜냐면 그건 월세 시장이니까. 예,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데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죠. 월세가 막 올라가는 상태에서 파월이 금리를 올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주거는 해결을 못 했잖아요. 매매가는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근데 월세는 못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월세가 우리가 인플레이션 비중에 엄청 크게 지금 그 포지션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월세가 안 떨어지면은 금리를 계속 올릴 거라고.
월세를 떨어뜨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경기를 박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월세까지 다 죽게 돼 있어요. 사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움직이면 월세는 오르게 돼 있거든요. 월세라는 최하단에서 움직이는 수요이기 때문에 직장을 구하거나 어떤 경쟁 활동을 하게 되면 수요가 있으면 월세는 움직이게 돼 있어요.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는. 근데 경쟁을 아주 나쁘게 하면 월세가 떨어져요. 수요가 멈추기 때문에. 그건 최악의 상태예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잡기 위해서 하게 되게 되면은 경기가 엄청 나빠지겠죠. 월세까지 잡겠다 하면은. 그래서 이게 아마 딜레마일 수도 있는데 그 월세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금리는 당분간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편이고 상당 기간 조금 길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제 나름대로 예측을 하게 되면은. 내가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주택 시장에서만 바라보게 되면은 좀 그렇게 보이거든요.